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테슬라 뭐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지금 차트 모양인데 요때 7월 한 중순쯤 되겠죠. 요때부터 쭉 내려왔고 이 보면은 한 달 동안 대략 한 246빌리언 정도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시가총액이 좀 날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연초부터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현재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죠. 한 2배가 된 상태죠. 그렇죠? 예. 근데 요때 진입한 사람들은 지금 힘드시겠죠. 자 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왜 빠졌나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얘네들 그 Q2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Q3 프로덕션에서 그러니까 생산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다. 풀백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목표를 했던 게 뭐죠? 2023년도 총 물량이 그 딜리버리 물량이 180만 대 요거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근데 어닝콜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 180만 대 이상을 과연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또 테슬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얘네들 다 상회할 거다. 그러니까 180만 대 이상으로 딜리버리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양해요 의견이. 근데 어닝콜에서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180만 대 이상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최근에 CFO가 그쵸 사임을 했죠. 사임도 했는데 사임이 급작스럽게 사임을 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CFO의 사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그 프로덕션 관련된 2번 CFO 그쵸 재무 총책임자죠. 이 사람이 급작스럽게 금요일날 그것도 금요일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구점이 있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으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차이나 프라이스 컷이에요. 지금 가격 인하를 올해 들어서 지금 몇 번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이게 아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일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1번, 2번, 3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면서 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나는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차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보면은 그쵸? 중국의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는 게 보입니다. 뭐 그 건설업체들 이자를 제때 못 내서 뭐 파산 신청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청년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경기가 지금 많이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 테슬라의 전체 딜리버리 물량의 3분의 1이 어디서 나오죠? 중국에서 나오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둔화가 되면은 전체 매출의 3분의 1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요거는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기분 전환. 흥미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중국 내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죠.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대략 제가 알기로는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 경쟁 업체 중에 하나가 VW죠. 중국에서 얘네들은 시장 점유율이 확 내려갔어요. 그 예전에 거의 한 20%대에서 현재 지금 4%대로 그냥 네.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4%대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이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는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테슬라는 여러 기가 팩토리가 있어요. 여러 기가 팩토리가 있는데 뭐 베를린도 있고 뭐 텍사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샹하이 공장이 실은 제조 원가 또는 제조 비용이라고 할까요? 비용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다 보니까는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할 여력이 다른 데보다는 커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려되는 거는 우려가 뭐냐? 우려. 실은 이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몇 번, 두 번이나 뭐 세 번, 두 번인가 세 번 한 것 같아요. 두 번인가? 그렇게 되면은 실은 소비자들은요. 기다리는 게임 합니다. 얘네들 봐라. 가격 인하하는 거 보니까 잘 안 팔리나? 재고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계속 기다리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 인하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해서 샀는데 그 사람들은 몇 개월 안 돼서 또 가격 인하가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좀 상심이 크겠어요. 근데 또 안 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 인하했는데 또 이게 안 팔리면 또 인하하겠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게임이 계속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테슬라가 목표로 했던 그 딜리버리 숫자 180만 대 이거는 달성을 할 수 있어요. 달성을 할 수 있는데 at what price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진을 얼마큼 희생을 해서 180만 대를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크게 있습니다. 퀘스천 마크.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 움직임을 좀 생각해 보면은 단계들이 있어요. 1단계 보면은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었죠? 무려 1 트릴리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다음에 2단계 트위터 인수. 이때 테슬라 얼마까지 떨어졌죠? 300빌리언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3단계 뭐가 있었죠? 2023년 Q2 딜리버리 숫자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랠리를 했습니다. 랠리.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900빌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4단계 현재 600 몇이죠 이게? 봐야 돼요. 675빌리언. 그래서 지금 675빌리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다 이거죠. 진행형.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요. 어디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실은 테슬라는, 제가 보는 테슬라는요, 그래요. 테슬라는 모멘텀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따라서 사고 팔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멘텀 한번 받으면은 그냥 쭉쭉 올라가거든요. 이 폭을 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700빌리언이고, 그쵸? 요거는 플러스 몇백 빌리언, 600빌리언이고. 그러니까 이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결국은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을 타고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좀 빠지는 게 보이면은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겼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다시 갈아타서 또 모멘텀 타고, 이런 주식이 테슬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FSD 얘기하면서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 테슬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는 누가 맞을지는 몰라요. 근데 전기차 시장으로 이 미래가 가는 방향은 맞아요.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 문제는 how soon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그쵸? 지금 시장에서는 2030년 또는 2035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반, 그쵸? 203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 몇 년이에요? 12년 반 정도면은 전기차 시대가 이제 대중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이 대중화 시기에 대해서 조금 다 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고민하시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 아직 안 사신 분들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 것인가,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차트를 갖고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다 해서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몰라요.
당장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반등이 이제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